오늘은 그 이제 DSL 데이터 사이언스 랩에 연관되어 있는 이제 연장선상에서 저번 시간에 이제 그 센서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수집하는지 아두이노 베이스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비트로 이제 각종 센서들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엑셀에다가 누적하는 거 알려드렸죠. 그런데 이제 엑셀에 누적을 했으면, 그 누적되어 있는 엑셀을 이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다 분석을 했었죠. 그런데 그 데이터 분석 툴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파이썬으로 어, 데이터 분석을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제 초, 중, 고등학교에서 그 사용하기가 힘들죠. 그것만 가지고도 뭐 한 학기 3학점짜리 한 학기 수업을 이제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쉬운 툴의 대표적인 게 초등학교에서는 엔트리, 그다음에 일반적인 이제 노코드 비주얼 툴로는 오렌지 3가 이제 대표적인데, 오늘은 엔트리를 가지고 그 누적되어 있는 엑셀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 엔트리에 있는 데이터 분석 명령 블록을 이용해서 뭐 예측을 해본다던가 이런 것들을 뭐 분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내일은 오렌지 3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 수업은 별로 길지는 않을 거예요. 엔트리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랩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센서를 엑셀에다가 수집하는 이 솔루션은, 어, 디지털 새싹하고 인천 쪽에 최초로 공개하는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배우시면 어, 정보 교과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로봇이든 IT 관련된 교과에서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계속 이상한 데로 가서 일상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분석해서 어떤 통찰을 얻어내는 그런 수업에 사용한다던가, 또는 이제 과학 시간에는 과학 실험을 다 디지털화 해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사용하시면은 되게 유용할 거예요. 그 밖에 또 비즈니스 쪽 관점에서 그 비즈쿨이라든가 발명 이런 쪽에서도 그 아마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겁니다. 이 솔루션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가장 저렴한,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저렴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쓰기 좀 편하실 거고, 그 다음에 되게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스페셜하게 그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강사를 따로 모셨는데, 그분이 이제 수업을 해주실 거고, 그 전에 이제 그 어, 데이터를 이제 그 수집하는 툴로 우리는 이제 그 외국에서 만들어 놓은 PLX DAQ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좀 더 사용하기 쉽게 교사 친화적으로 만들어 놓은 솔루션이 있어서, 그 솔루션을 이제 공식적으로 처음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이제 드릴 테니까 어,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이제 그거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바로 센서 데이터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지금 이제 보내드리는 파일을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엑셀 파일을 닫아야 되겠구나. 우선 이 파일을 다운받으십시오. 라이트 훅 버전 1.3. 우선 웬만한 그 필드 테스트는 아직은 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완성을 한 다음에 대충 이제 사용을 해서 에러가 나오는 것들은 웬만큼 잡았는데, 혹시 사용을 해보시고 에러가 있다면 저나 초운중학교 장희욱 선생님한테 그 에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럼 수정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우선 보내드린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키면 무조건 컨텐츠 사용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파일을 신뢰할 수 있는 문서로 설정하시겠습니까? 라고 뜹니다. 그러면 얘를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런 윈도우가 하나가 뜨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 마이크 켰는데. 그다음에 이 파일을 실행시킬 때 이게 컨텐츠가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파일을 한번 클릭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속성에 들어가서 속성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 파일의 그 매크로 기능을 차단하시겠습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제 매크로 기능 차단 해제를 해주시면 실행했을 때 이게 매크로로 동작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 VBA 코드로 작성되어 있는 엑셀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행을 시켜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기를 누르면은 당연히 이제 요게 실행이 되고요. 얘는 이제 라이트 훅입니다. 요 파일은 제가 PLX DAQ를 찾아서 우리 장희욱 선생님이 손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사용하기 쉽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영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영어 버전 엑셀에서는 한글하고 영어하고 같이 나오고, 얘는 이제 영어하고 한글로 이렇게 변환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마이크로비트든 엑셀이든 그 센서 값을 전송하는 그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센서 값을 전송하는 명령 블록을 넣어서 전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컴포트 번호를 넣어주시면 돼요. 보드 레이트는 115200이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쓰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데이터가 착착착착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코드를 뭐 작성을 한번 해보죠 뭐. 그 다음에 이제 정지를 누르면 이 포트가 끊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아두이노하고, 잠시만요, 이거를 빼고, 아두이노가 컴 몇 번인지, 아두이노가 컴 6번이네요. 아두이노 연결하고, 그리고 나서 아날로그 0번 핀에 이제 빗센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값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리얼 포트로 데이터를 이제 보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합하기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data 데이터 컴마 date 데이트 컴마 time 요 포맷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빗센서 값을 이제 전송을 하는 거죠. 제어해서 1초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업로드. 업로드가 다 됐으면 연결을 해제해서 아두이노와 엠블럭 간의 연결을 끊어버리시고 얘는 이제 최소화시키고 그럼 엑셀하고 다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죠. 착착착착착 1초 간격으로 들어오죠. 1초 간격으로 데이터를 보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윈도우가 하나가 뜨는데 얘는 레프트 훅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A열은 날짜이고 B열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B열하고 C열만 클릭해서 그래프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빗센서 값의 변화 그래프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두이노에서 변수를 하나를 더 만들어요. 그래서 변수 값을 2개를 보냅니다. 음, 이렇게. 그럼 엑셀에 가서 일시정지 하시고 정지를 누르면 이제 컴포트가 엑셀하고 끊어집니다. 아두이노하고. 그러면 다시 엠블럭하고 연결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업로드를 하겠죠. 그럼 111은 당연히 이제 빗센서 값이 들어올 거고 둘둘둘은 그냥 0이 들어오겠죠. 아무것도 세팅 안 해놨으니까. 그러면 이제 연결 해제하시고 그리고 나서 엑셀에 가서 기존에 이제 그래프가 있다 그러면 어, 데이터를 초기화한 후 시작. 이 시작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가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체크 안 하면은 이제 이어서 되겠죠. 그리고 나서 지워버리십시오. 델리트 눌러서 지워도 됩니다. 얘도 닫아도 돼요. 얘도 닫아도 되고. 그럼 다시 누르면 다시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2개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나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레프트 훅이 열리고 레프트 훅에서 B하고 C만 그래프 하나의 데이터만 그래프로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B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근데 D까지 만들겠다. 그러면 다시 그래프를 누르면 그래프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2개의 센서 값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싶어서 2개의 센서 값을 하나의 그래프에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를 바꿔서 그래프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C부터가 데이터이기 때문에 C, D, E, F 4개의 데이터의 그래프가까지 그릴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웬만한 이제 초중고 과학 실험에서 4개, 그러니까 5개 이상의 센서를 써서
상관관계를 보는 실험이 그닥 많지가 않을 것 같아서 우선은 CDEF 네 가지만 이제 그래프를 볼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혹시 나중에 이제 하시다가 아 이거 5개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한 칸이나 2칸 정도는 더 추가할 의향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면은 좀 더 유용하게 버전 업그레이드를 할 생각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면 PLX DAQ는 이제 이 차트를 만들 때 사용자가 일일이 맨 밑바닥부터 위로 쫙 그 데이터 열을 긁어 가지고 이제 차트를 만들게 시켜야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어 차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얘는 그 장시간에 걸쳐서 데이터가 들어오는지에 대한 안정성 테스트는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PLX DAQ를 베이스로 만들었고, 어쨌든 PLX DAQ보다 훨씬 더 아주 사용하기가 쉬운 어 데이터 누적 엑셀 프로그램이니까 엑셀이 깔려 있는 컴퓨터에서는 다 됩니다. 어 근데 인제 그 낮은 버전의 엑셀에서는 테스트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앞으로는 요거를 이제 주로 사용하시면 되고, 요거의 인제 개발 주체는 이제 제가 오더를 내려서 우리 장희욱 선생님이 어 뼈를 갈아서 만든 거니까, 그리고 인제 그 공짜로 배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잘 사용을 해 주셔서 학생들과 교육 활동에 잘 쓰시면 그게 이제 장희욱 선생님의 그 노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요거를 쓰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로우 데이터를 요렇게 인제 차트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2개의 차트가 같이 그려지고, 이거를 사람이 직접 분석을 하거나 그다음에 인제 여기서부터 어느 일정 기간까지의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될 건가, 그거에 대한 그 예측, 그다음에 인제 상관관계 분석 뭐 이런 것들을 보통은 인제 사람이 직접 했었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교사의 발문으로 학생이 생각해 보게 만들고, 이제 그것들을 어 파일을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신 다음에 CSV 파일로, 쉼표로 분리, CSV 파일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CSV 파일로 저장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엔트리하고 오렌지 3에 집어넣어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방금 파일을 저장한다고 다른 오퍼레이션 작업을 했잖아요, 조작을. 그 기간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에는 데이터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뭐 딴짓을 하면은 데이터가 안 들어와요.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우리 장희욱 선생님을 모시고 이거는 한번 내일 아침까지 한번 켜놔 볼게요. 안정적으로 데이터가 쭉 계속 잘 들어오는지. 자, 장희욱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엔트리, 오늘은 엔트리, 내일은 오렌지 3 어,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희욱 선생님 마이크 켜주시고 화면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초원중학교 교사 장혁입니다. 제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김석정 부장님께서, 모아놓은 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엔트리나 아니면 오렌지3를 이용해서, 예측하는, 그런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엔트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인 내일은 오렌지3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연습용 데이터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띵커벨 주소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데이터를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모든 실습은 저기 엔트리 직접 실행시키시고 파일 다운 받으시고 한번 직접 반드시 꼭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제가 채팅창에 보내드린 띵커벨 주소로 들어와 주시고요. 비밀번호는 1234입니다. 네, 이 띵커벨 주소에 들어오면 뭐 오렌지3 다운로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양한 자료들을 올려놨는데요. 오늘은 여기 빨간색에 보시면 선형회귀 연습용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을 간략하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과학 실험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온도랑 부피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고 싶은데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피가 팽창이 되거든요.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이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때는 안전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뭐 대략적으로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곳까지만 실험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 실험하지 못하는 요 구간까지 그 데이터 결과값을 알고 싶은데 이 결과값을 이제 엔틀이나 아니면 오렌지3를 통해서 외삽하거나 내삽한다고 하죠. 그래서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다운받아 주시고 이렇게 클릭하면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나오는데 다운로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파일에 다운로드 클릭해 주시면 CSV 파일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운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파일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CSV 파일로 설치를 해주시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다운받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데이터 값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예측하고 싶은 거는 공부한 시간에 따라서 시험 점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경향성을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트레인 데이터, 연습하기 위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날짜, 요일, 그리고 공부한 시간, 시험 점수, 공부를 시작한 시각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공부한 시간에 따라서 시험 점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고, 그리고 연습을 시킨 다음에 공부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만큼 공부했을 때 시험 점수가 얼만큼 나올지에 대해서 한번 예측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6시간을 공부하면 시험 점수가 몇 점이 나올지에 대한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다 되셨으면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에다가 엔트리 검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로그인까지 맞춰 주시겠어요? 로그인 맞춰 주시고 여기 홈 화면에 어느 정도 들어와졌다라고 생각되면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파일을 여니 한글이 깨진다고요? 한글 파일이 없는데 한글 파일이 깨지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한글이요?
다운로드 파일을 연. 요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이 데이터 가지고 저 엔트리로서 활용을 할 거니까, 굳이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로그인 됐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 만들기에 작품 만들기 클릭해 주시면, 이제 이렇게 코딩할 수 있는 기본 베이직 창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사용할 곳은 여기 팔레트에 보면 데이터 분석이랑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탭이 있죠. 이 두 가지 탭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탭 있다는 거 포인트로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는 다 버리셔도 되고 여기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것만 살려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엔트리에다가 업로드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업로드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데이터 분석이라고 있는데요. 데이터 분석을 클릭하시면 테이블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이 테이블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테이블을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추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테이블 선택, 파일 올리기, 새로 만들기가 있는데 테이블 선택은 여기 기존에 이제 엔트리에서 올려준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 필요한 데이터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파일을 업로드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파일 선택해서 업로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있는 이 두 파일을 드래그 하신 다음에 쭉 끌어다가 여기다 이렇게 얹어 놓으셔도 동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자, 동시에 업로드를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하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한글 파일 깨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고, 제가 업로드를 잘못했네요. 하나 지우고 트레인 데이터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하면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가 이렇게 올라가져 있죠. 네, 아까 이 파일을 클릭했을 때 한글이 깨지는 건 아마 인코딩을 다시 설정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UTF-8인가? 그걸로 설정하면 한글이 깨지는 현상을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엔트리에서는 그래프를 그리는 코드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트레인 데이터 클릭해 주시고 테이블 옆에 보면 차트라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클릭하고 네, 플러스 눌러주시면 막대 그래프, 뭐 점선, 원, 뭐 이런 그래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는 선 그래프가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선 그래프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은 공부한 시간에 따른 시험 점수를 알아보고 싶은 거니까 가로축에 공부한 시간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로축에다가 시험 점수 클릭해 주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가장 좋은 점이 직관적으로 두 상관관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죠. 그래서 공부한 시간에 따라서 점수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공부를 많이 하면 시험 점수가 올라간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모습을 봤고요. 자, 적용하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데이터 분석을 보면 관련되어 있는 코드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들을 이용을 해서 먼저 트레인 데이터를 먼저 전처리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전처리가 뭐냐면 데이터에 보면은 다양한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필요한 데이터가 있고 필요 없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삭제하는 과정, 그리고 더 필요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추가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전처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정을 먼저 여기는 어, 엔트리 코드를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트레인 데이터 가지고 전처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 창 열기를 여기다 붙여주시면 시작하기를 눌렀을 때 아까 업로드 해준 데이터가 이렇게 바로 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X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자료에 들어가서 변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변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변수 이름을 행이라고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 자, 그 다음에 변수 추가하기를 눌러 주시면 블록에 행이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진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행을 초기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을 뭘로 정할 거냐면 2로 정할 겁니다. 자, 왜 그런지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행 같은 경우에는 날짜, 요일, 즉 각 데이터의 제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데이터는 두 번째 행부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행부터 저희가 작업을 해줄 거기 때문에 행을 2로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흐름으로 가셔서 참이 될 때까지 반복하기를 가지고 옵니다. 자, 언제까지 반복을 할 거냐면, 자,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2번부터 6번까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 값이 7번이 딱 됐을 때 저희가 정지될 수 있게끔 코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 판단에 가셔서 등호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변수에서 행값 집어넣으신 다음에 행값이 7이 될 때까지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바꾸도록 할 건데요. 자, 어떤 데이터를 전처리할 거냐면 여기 데이터 분석에 들어가셔서 테이블 불러오기를 잠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트레인 데이터에 보시면 이 데이터가 있는데 공부한 시간을 우리가 하루 종일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제공해 줄 건데 쉬는 시간은 1시간 공부할 때마다 10분 쉬는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부를 시작한 시간 옆에 쉬는 시간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더 추가해 줄 건데요. 코드를 통해서 이 행 하나를 더 추가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열을 추가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 열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열 추가하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하나가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제목으로 쉬는 시간이라고 제목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단위는 분이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시간 공부하면 10분 쉬고 2시간 공부하면 20분 쉬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저희가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적을 수도 있지만 코드를 통해서 수많은 데이터는 한꺼번에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니까 얘는 빈칸으로 이렇게 둘 건데 빈칸으로 두면 값이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다 0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0이라는 값으로 집어넣어 주시고요. 적용하기를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에 가셔서 여기 테이블 두 번째 행을 뭐뭐로 바꾸기 이 코드를 가지고 와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테스트 데이터를 트레인 데이터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행값을 아까 변수 만든 거 있죠? 이걸로 수정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날짜 대신에 쉬는 시간을 수정을 할 거니까 쉬는 시간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럼 쉬는 시간은 어떻게 바꿀 거냐? 공부한 시간 곱하기 10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으로 가서 여기서 곱하기를 가지고 옵니다. 자, 곱하기를 안에다가 집어넣고요. 자, 그 다음에 10을 곱해 줄 건데 10을 뭐랑 곱해 주냐면 데이터 분석으로 가서 여기 행의 값 요거를 가지고 와서 요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변수의 행값 그 다음에 이거를 뭐랑 곱하냐면 공부한 시간이랑 곱해 주는 거죠.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에 내가 설정해 놓은 변수 값의 행에 들어있는 공부한 시간 곱하기 10을 여기 있는 쉬는 시간으로 설정을 해주겠다, 바꿔주겠다 라는 코드를 이렇게 짰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행에다가 1만큼을 더해서 다음 행도 똑같이 작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 작업이 빠르면 오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한 1초 정도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테이블 값을 열어서 제대로 잘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코드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코드를 살펴보면 코드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를 눌러서 쉬는 시간 값이 제대로 잘 추가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를 누르면 쉬는 시간이 점점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0값이었던 게 쉬는 시간이 각각 규칙적으로 10이 곱해지면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공부한 시간에 따라서 쉬는 시간이 10분씩 주어진다면 이런 값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코드를 통해서 입력을 시켜줬습니다. 물론 삭제하는 과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잘 확인해 보시고 이 코드가 기본 코드니까 요거에 맞게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록, 계산 블록 들어간 부분 네. 여기를 조금 더 확대해 드릴게요. 그러면 네,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요거는 그러면 제가 캡처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블록에 변수를 추가시켜 줘야 됩니다. 변수 만들기를 눌러주시고 변수 이름을 행이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변수 추가를 눌러주시면 저처럼 이렇게 행이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코드를 바탕으로 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코드에서 크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만 수정하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테스트 데이터로 시트를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행값은 두 번째 행부터 시작하는 거는 일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네,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버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할 건데, 예측하려면은 선형회귀 인공지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를 클릭해 주시고 새롭게 뜨는 창을 확인해 보시면 뭐 이미지 분류, 텍스트 분류 뭐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숫자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네, 선형 회귀를 이용해서 숫자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학습하기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학습하는 데이터 창이 뜹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모델 이름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점수 예측이라고 제목을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를 들어가셔서 자, 핵심 속성은 공부한 시간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한 시간에 따라서 시험 점수를 예측하는 거니까 시험 점수 예측하기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트레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 학습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자, 이렇게 지금 학습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학습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아까 여기 보시면 학습 조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에포크, 배치 크기, 학습률, 검증 데이터 비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과학 선생님이고 정보 관련돼서 뭐 크게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여기에 있는 내용에 따르면 에포크라고 하는 거는 문제집으로 비유를 하면 한 권을 총 몇 번 푸느냐 를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그러니까 문제집을 한 번만 풀면 크게 학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풀면 좋지만 너무 하나의 문제집만 보면은 응용력이 떨어져서 적당하게 학습시켜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수치고요. 그다음 배치 크기나 학습률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 학습지를 얼마만큼의 분량으로 나눠서 공부를 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검증 데이터 비율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비율을 0.3으로 정했다면 1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중에서 7개는 학습용으로 사용하고 3개는 검증용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 조건에 따라서 학습 결과가 아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모델 학습하기를 다시 한번 클릭하면 또 다른 결과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음의 값이 나와 있죠. 데이터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프는 지금 아랫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기울기가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데이터가 지금 6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정확한 예측 예측 그래프를 아마 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모델 학습하기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양의 값, 그래프의 기울기가 양의 값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적용하기를 눌러줍니다. 자, 이러면 훈련이 이제 끝났습니다. 훈련이 끝났으니까 이 훈련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테스트 데이터 안에 있는 공부한 시간을 공부한 시간을 바탕으로 시험 점수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 요거 테스트 데이터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행을 2로 정하기를 해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행값이 7이 될 때까지 반복하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바꾸도록 할 건데요. 여기 있는 뭘로 바꾸냐면 공부한 여기 학습 잠시만요. 예, 공부한 시간을 여기 예측하기라는 블록이 있죠. 자, 이거를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으로 가셔서 자, 여기 중에서 테스트 데이터에 여기 두 번째 행의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요. 그리고 자료에 가셔서 행값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날짜를 공부한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공부한 시간의 예측값을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뭐를 예측할 거냐면 테스트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공부한 시간을 바탕으로 해서 예측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날짜, 공부한 시간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시험 점수잖아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 분석으로 가셔서 테이블 불러오기를 들어가시면 여기 테스트 데이터 안에 시험 점수에 대한 열이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들어가기 추가하시고 여기에 시험 점수라고 하는 하나의 열을 추가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0000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어 줍니다. 자, 그리고 적용하기를 눌러주면 자, 여기 날짜 대신에 시험 점수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데이터 안에 있는 어떤 행값이 있는데 그 행값의 시험 점수를 저희가 이제 바꿀 거예요. 뭐로 바꿀 거냐면 예측한 값을 이제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한 시간을 바탕으로 예측한 값을 여기 시험 점수에다가 바꿔서 집어넣겠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최종 결과값을 확인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테스트 데이터 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랑 코드가 거의 비슷하죠. 인공지능 여기 탭만 추가시켜 준 거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여기 있는 블록도 마찬가지로 제가 캡처를 해서 채팅창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예측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를 누르면 데이터가 이렇게 예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시간 공부하면 54.73점을 맞는다고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4시간 공부하면 67.56점을 맞는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결과값은 아마 선생님들마다 다 다른 결과값이 나올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요 학습하기에 보시면 잠시만요. 이 학습하기를 보시면 아까 제가 기울기 값이 학습할 때마다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기울기 값이 더 정확하게 예측되지만 지금 데이터 값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마다 기울기 값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시험 점수 예측하는 값이 아마 다 다른 값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데이터를 통해서 전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처리한 결과 값을 활용을 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예측하는 블록까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학 실험이나 아니면 뭐 다른 여타의 과목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간단한 블록만 이용을 한다면 저희가 굳이 실험을 하지 않아도 또는 위험하거나 아니면 시간 제한상 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도 이렇게 결과값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오늘은 이렇게 엔트리를 이용을 아빠 나 해서 데이터 아빠 분석을 누가 해봤는데요. 예쁘지? 다음 시간에는 오렌지3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3는 용량이 조금 더 크기는 하지만 훨씬